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표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차세대 방화벽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소개를 좀 드리고 실제 장비에 접속을 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비디오 클립을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주점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한 10여 분 정도 짧게 주요 저희 기술 내용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0여 분 동안 실제 장비에 접속을 해서 어떤 가시성을 보여주는지, 네트워크상의 어떤 IPS 시그네이처나 어플리케이션이나 어떤 사용자 기반으로 해서 어떤 가시성을 보여주고, 또 실제 그것들을 어떻게 방화벽 정책상에 녹여내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실제로 레포팅하거나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 장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세대 방화벽의 기본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하면 역시 어플리케이션을 얼마나 잘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실제 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실제 비트토론트나 어떤 지메일, 어떤 드랍박스나 오라클 같은 것들을 기존의 IP나 포트 기반으로 통제하거나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을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화벽이라고 하는 이런 보안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구멍이 뚫려서 이런 것들이 보안에 대한 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아주 주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뭐 페이스북으로 실제 사용자가 접근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통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메일처럼 어떤 지메일이라고 하는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SSL로 암호화까지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지메일로 내가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다른 데이터를 지메일로 받아서 어떤 뭐 그 안에 멜웨어들이 들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이 바로 제로데이 어택의 어떤 소스가 되는 것이고 실제 공격에 노출되는 어떤 그런 사례가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방화벽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 방화벽 안에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잘 녹여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트너라고 하는 기관에서 차세대 방화벽을 정의를 할 때 크게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컨트롤해야 하고, 사용자를 기반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컨텐츠들, 어떤 시그네이처 기반의 IPS나 안티바이러스, 안티스파이웨어 같은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언노운 말웨어들, 그러니까 제로데이 어택이나 뭐 APT 공격 같은 것들, 행동 기반의 어떤 탐지를 통해서도 어떤 차단하거나 뭐 이런 뭐 감시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차세대 방화벽에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뭐 사실은 실제 운영적인 관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졌을 때 성능상의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하드웨어 아키텍처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방화벽을 쓰는데 IPS로 올렸더니 갑자기 죽더라. IPS 오케이, 뭐 안티바이러스까지 올렸더니 이거는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더라.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문제가 있는 걸 거고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Safe Application Enablement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어플리케이션과 사용자와 어떤 컨텐츠들이 조합이 되면 어떤 사용자가 어떤 비트토런트나 웹엑스로 접속을 할 때 이 권한에 따라서 어떤 비트토런트는 차단이 되고 웹엑스만 통신할 수 있게 이 사용자에 대해서
방화벽 관문에서 기존의 IP 포트로만 했던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겁니다. Gmail을 사용하는 사용자도 실제 Gmail은 쓰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허용되지 않은 컨텐츠, 그 다음에 컨텐츠 안에 들어있는 말웨어들도 차단이 돼서 내부에 세이프 존, 인트라넷 구간에는 안전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방화벽의 라인업 및 기능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른편에 보시면 저희 장비 라인업들이 쭉 있습니다. PA200 장비 한 100메가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전부 다 1000 원지고요. PA500부터 PA5060까지 20G 파이어월이고요. 스레시나 안티바이러스 같은 등등등 시그네이처 기반, 와일드파이어 등등 올렸을 때는 PA5060 같은 경우에 10G의 성능을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네트워킹 기능 당연히 되고요. 10 모드로 해서 네트워크상의 어떤 절치나 이런 것 없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부터 소스 라우팅, 폴리시 베이스드 포워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소스 라우팅, 그다음 L2, L3 스위칭, 그리고 트랜스페어런트 모드라고 하죠. 저희는 이제 V와이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어떤 인라인상의 구성 방안도 제공을 합니다. VPN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투 사이트, 그 다음에 장비 간에는 이제 사이트 투 사이트 IPsec VPN을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SSL VPN도 지원을 하고요. QoS 같은 경우에는 퍼 유저 기반의 아주 QoS 전용 장비의 어떤 디테일한 기능은 아니지만 중요한 점은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어떤 QoS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사용자나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페이스나 존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레이트 리밋을 기반으로 한 QoS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존 베이스드 아키텍처라고 해서 물리적으로는 실제 어떤 방화벽 인터페이스가 있지만 논리적으로 어떤 트러스트한 존에서 언트러스트한 존으로 간다. 그리고 존이 물리적인 인터페이스와 매칭되어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액티브 스탠바이 이중화를 동의 지원을 합니다. 액티브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거나 레커멘드 드리진 않지만 구성에 따라서 액티브도 상당히 많은 한국 내에서도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추얼 시스템, 가상 시스템이라고 해서 가상화 방화벽들도 지원을 합니다. 리소스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용자 기반의 억세스 컨트롤, 롤 베이스 억세스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아주 유연하게 잘 되고요. 그 버추얼 시스템별로 사용자를 어떤 만들어서 제어하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웹 UI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실 거고요. CLI, SSH나 텔넷도 당연히 지원을 드립니다. 파노라마 같은 중앙집중식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있고요. SNMP나 시스로그 등등도 당연히 지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의 어떤 차세대 방화벽에 대한 보안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게이트웨이 방화벽, 일반 우리 엔터프라이즈 쪽 방화벽이나 어떤 보안 인프라도 있을 거고요. 어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물론 어떤 세션을 보는 장비이기 때문에 완전히 게이트웨이 단 100G 이런 라인은 못 들어갔겠지만 포지셔닝을 해서 데이터 센터의 아주 주요한 보안 포지션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어떤 실제로 큰 데이터 센터 안에 어떤 DB 보안을 위해서 DB 사용자 정보 DB 앞단에 이 애플리케이션 방화벽을 넣어서 실제 어떤 방화벽 관문상에 사용자 정보 DB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애플리케이션 기능과 함께 해주었던 사례도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상에서 당연히 다양한 보안적인 기대 효과를 제공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장비에 접속을 해서 어떤 실제
장비상에서 어떤 로고들을 보여주고 어떤 기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방화벽에 지금 데모 시스템에 지금 접근을 하려고 URL로 들어왔고요. 실제 웹으로 뭐 파이어폭스나 크롬이나 뭐 익스플로러도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고 이렇게 로그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 기반으로 되고요. 물론 이제 뭐 SSH나 텔넷 같은 그런 것들의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일단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일단 저희 일단 언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한글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지금 이 화면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데모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한글을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 고객사 중에 한글을 이용을 해서 디플로이먼트가 된 사례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상단에 이렇게 탭들을 넘나들어 다니면서 보시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가 있고요. 대시보드는 실제 전반적인 장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키워볼게요. 실제로 어떤 CPU, 데이터 플레인 CPU, 매니지먼트 CPU, 세션 수. 그래서 팔로알토 장비의 가장 좋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 매니지먼트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가 죽어도 실제 흐르는 데이터 트래픽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매니지먼트 플레인 쪽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로그 때문에 뭐 행이 걸리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트래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아주 좋은 메커니즘이 되는 것 같고요.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시스템 전반적인 상황, OS 버전이라든가 시리얼 번호 등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ACC 리스크 팩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3.8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아이디들, 어플리케이션이나 어떤 스레시나 이런 것들의 리스크를 1부터 5까지 매깁니다. 리스크가 높은 거는 5번, 리스크가 낮은 거는 1번.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들은 1번, 2번이 포지셔닝 되겠고요. 그래서 침해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비트토론트라든가 어떤 메신저류, P2P 종류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리스크 팩터를 높게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3.8까지 확 튀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영자가 어떤 표준 편차, 그러니까 표준화 어떤 리니어한 값이 있을 때 갑자기 확 차이가 나게 되면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어떤 이런 객관적인 이런 부분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에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ACC라고 하는 게 저희 아주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커맨드 센터라고 하고요.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해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모니터 탭에는 장비의 각종 모니터링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래픽, 로우 데이터에 대한 트래픽 로고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스렛들, URL 필터링 로고, 데이터 필터링 로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레포팅 기능이나 아니면 서머리 데이터들,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얼마나 흘렀는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폴리시 탭에서는 실제 방화벽을 설정을 해주는 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SSL 디크립션이나 이런 부분도 이쪽에서 설정이 되고요. 그래서 NAT라든가 QoS, 그 다음에 소스 라우팅 이런 부분도 저기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시큐리티 폴리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하면 일반 기존에 있던 방화벽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IP 어드레스에 대한 어떤 오브젝트들
그 다음에 어드레스 그룹, 어드레스들을 그룹핑 해주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이 있다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그룹이나 이런 것들도 따로 이쪽에서 지정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나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 그다음에 디바이스의 어떤 컨피그레이션 백업, 어떤 타임존에 대한 설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거니까 어떤 처음 설치 이외에 실제 운영적인 측면, 방화벽 정책을 설정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들어갈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 권한을 줄 때 네트워크나 디바이스는 아예 실제 오퍼레이터, 파이어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유저는 방화벽 정책만 설정한다라고 하면 네트워크나 디바이스 탭은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예 이 탭 부분을 안 보이게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트워크나 디바이스 쪽 탭 부분을 리드 옹리 권한을 줘서 그냥 볼 수만 있게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탭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커맨드 센터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상단 쪽에 보시면 타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커스텀하게 날짜를 지정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디폴트는 1시간 동안 세션 수를 기준으로 아니면 바이트 수를 기준으로 아니면 스렛의 개수를 기준으로 소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탑 5, 10, 500까지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이런 DNS 쿼리, 웹브라우징, 뷰토론트를 많이 쓰고 있네요. 페이스북도 있고요. MS SQL 모니터, 언노운 TCP, 스카이프 프로브, 야후 메일, IPv6 트래픽도 보이고 Gmail 기반의 트래픽들, 시스코 NAC 트래픽도 따로 어플리케이션이 디파인이 되어 있네요. 팝3 트래픽들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실제 지금 이 데모 시스템 안에서 돌고 있는 트래픽들을 1시간 동안의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URL 필터링도 지금 같이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에듀케이션이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보시는 겁니다. 스리 프리벤션 쪽에 보시면 레벨별로 어떤 크리티컬한 어떤 스렛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요. 이 안에 데이터 필터링, 어떤 파일들이 오갔는지 실제로 이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파일을 웹으로 나가는 거는 금지다. 이런 걸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DLP 기능의 일종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웹으로 유출, 다운로드는 가능하지만 업로드는 불가능하다. 라든가 다운로드 쪽은 가능한데 다운로드 방향 쪽은 스레들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딥하게 보겠다. 이런 정책 설정도 가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힙 매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능인데요. SSL VPN 기능의 어떤 고도화된 기능인데 오늘 언급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디테일하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토론트가 레벨이 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트래픽이 아니니까 어떤 분들이 쓰고 있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해서 비트토론트를 기준으로 지금 검색을 한 겁니다. 비트토론트를 기준으로 검색을 했더니 리스크가 이렇고 피어투피어의 파일 쉐어링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어떤 IP들이 소스 유저가 나오죠. 그러면은 1시간 동안 이 사용자가 토리오라고 하는 사용자가 빅컴퍼니 그룹의 토리오라고 하는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 트래픽에 얼마나 많은 세션을 어떤 IP들로 송수시했는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탑 데스티네이션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탑 소스 컨트리, 탑 데스티네이션 컨트리 이렇게 친절하게 국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나라별 IP 대역에 대한 정보들도 저희 위클리 업데이트가 될 때 같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공격이 많이 들어왔느냐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떤 스렛들이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그 스레드를 이런 어떤 소스 컨트리는 차이나인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차단.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떤 사이트들은 이런 게 굉장히 굉장히 어떤 어필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나라별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토리오라고 하는 사용자가 토리오라고 하는 사용자가 비트토런트를 쓰는 비율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나라들, 이런 많은 서버들과 통신을 했네요. 아마도 이 친구가 토리오라고 하는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돼서 많은 데스티네이션 서버에 접속 시도를 해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토런트만 나오는데 여기서 비트토런트 말고 어떤 전반적인 이 사용자가 어떤 뭐 증적할 만한 자료는 없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비트토런트 이외에 어떤 스레이시 걸린 건 없는지 다른 데 통신한 내용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비트토런트라고 하는 거를 없애면 이 사용자에 대해서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사용자를 지우면 다시 1시간 동안에 어떤 사용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하단 쪽에 URL이나 어떤 IPS 시그네이처에 탐지된 걸 기능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S SQL 서버 스택 오버플로우 공격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클릭을 하였을 때 이 내용이 뭐고 어떤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태커 IP가 상당히 많으네요. 어태커 IP가 상당히 많고요. 이 공격이 받아지는 IP나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17개의 공격을 받은 사용자를 한번 투르코라고 하는 사용자를 같이 한번 볼게요. MSSQL 오버플로우를 한 투르코라고 하는 사용자가 검색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차이나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이렇게 이 IP들에서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말고도 분명히 어떤 우리가 이 PC가 공격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실제로 여러 가지 징후들을 봅니다. 수입이 된다거나 뭐 어떤 스캐닝을 날린다거나 그러면서 오버플로우 공격이나 어떤 플로딩을 날린다거나 하이제킹 공격을 같이 날리겠죠. 그러면은 이 사용자를 기반으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용자가 어떤 트래픽을 사용을 했는지 어떤 공격을 다행했는지가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실제 이 화면 통해서 여기 트래픽 로그나 스넷 로그나 이런 것들을 바로 로우 데이터 로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가 1시간 동안 사용된 로그에 대해서 실제 트래픽 로그를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지금 모니터 부분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여기 불리한 연산자로 이 사용자에 대해서 타임 스탬프 1시간 동안 어떤 트래픽이 있었다 라고 해서 실제로 아주 디테일한 정보를 아주 직관적으로 들어와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커맨드 센터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로 클릭해서 들어와서 실제 로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트래픽 로그들을 보면서 보고요. 이 상태 안에 실제 로그의 디테일한 데이터를 보면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ACC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모니터 부분에 로그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픽 로그 이렇게 실제 트래픽 로그는 세션 로그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도 보이고요. 그래서 실제 어드저스트 컬럼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맞춰주는 기능도 있고요. 실제 컬럼들을 빼거나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인그레스 인터페이스, 이그레스 인터페이스 이렇게 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IP를 기반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로고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검색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엔드 조건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은 뭐 MS SQL 모니터링 하는데 이 IP는 아닌 것들, 그러니까 10.155.9.14는 아닌데 이 IP 말고 MS SQL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분석하실 수 있는 쭉 이어붙일 수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불리한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아주 원활하고 심플하게 로고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로고에 이제 스렌 로고들이 이제 쭉 뜨겠죠. 그래서 이런 스렛이 탐지되는 경우에는 옵션에 따라서 여기 실제 어떤 감지된 트래픽들을 패킷 캡처를 한 거를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실제 디테일한 정보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URL 필터링 로고도 마찬가지 URL 접속한 URL 카테고리별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데이터 필터링. 네. 이 이외의 기능들은 당연히 패킷 캡처 같은 기능들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썸머리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실제 모니터링 하실 때 네, 어떤 시간별로 얼마나 많이 어떤 트래픽을 점유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시간별로 빡 튀는 트래픽들이 없는지 이것도 찍으면 네, 보이시죠? 모니터 탭에서 딱 찍었더니 24시간 동안 나온 것들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기다리면 24시간 동안 어떤 그 해당되는 추이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어떤 굉장히 유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거나 운영함에 있어서 ACC 갖다 모니터링 갖다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고 또 여기를 갖다 또 찾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ACC에서 찾은 걸 바로 클릭해서 모니터로 들어와서 보다가 또 모니터에서 보다가 바로 이 안에서 ACC랑 연계되어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고 어떤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폴리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폴리시 부분을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시큐리티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폴리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어드저스트를 한번 해보죠.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이것 없애게 되면 좀 커지죠. 네, 컬럼을 한번 보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방화벽 대비했을 때 틀린 부분이라고 하면 뭐 특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네, 소스 유저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인자값으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이것들이 따로따로 어떤 별도의 뭐 IPS는 여기 설정하고 뭐 안티바이러스는 저기서 설정하고 유저는 또 다른 데서 설정하고 어플리케이션 저기 가서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의 시큐리티 폴리시를 설정하는 화면 안에서 네, 우리가 실제 이 일반적으로 시큐리티 폴리시가 시큐리티 정책을 설정하는 권한을 가진 운영자가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판단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IP를 안 주고 이 어카운트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그룹 안에 있는 어카운트를 주는 경우에 이게 지금 이 2명 이상 있는 게 그룹이거든요. 이 소스 유저를 기반으로 지금 방화벽 정책을 준 겁니다. 굉장히 유용하겠죠. 뭐 어카운트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이 사용자가 뭐 예를 들어서 IP가 바뀔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아이디를 기반으로 인증이 되면 방화벽 정책에서 선언을 해준다라는 부분이 네,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부분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 플러스 하거나 마이너스 하거나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어플리케이션 한번 보죠.
브라우즈를 해서 보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레이트다. 그러면은 뭐 레이트를 기반으로 이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싸이월드도 보이고요. 레이트 메신저도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넣으면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필터라고 해서 이 팔로알토의 가장 좋은 특징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 피어투피어라고 하는 거를 카테고리 필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어투피어가 저희가 이제 121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디파인 되어 있는데 이 피어투피어를 실제 이 방화벽 폴리시에다가 차단이라고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피어투피어에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이 됐던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 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없어지는 피어투피어도 있을 건데 그거랑 상관없이 피어투피어의 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차단하거나 어떤 감사 증정을 남기거나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기능들이고요. 어플리케이션 그룹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드레스 그룹이나 서비스 그룹을 만들듯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조합을 해서 그룹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방화벽 정책에 넣어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옮겨서 뭐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커밋을 하게 되면 실제 방어벽이 설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일단 폴리시 부분도 아주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설명 안 드린 게 저희는 안티바이러스, IPS, 안티스파이어, URL 필터링, 파일 블로킹, 데이터 필터링, 뭐 주민등록번호 뭐 탐지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런 것들도 방화벽 폴리시 안에서 룰별로 다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들을 다 만들어서 실제로 안티바이러스 하나만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안티바이러스 프로파일을 가면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집어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핸들링은 오브젝트의 시큐리티 프로파일 부분에서 핸들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로깅에 대한 설정인데요. 각 폴리시별로 로그 포딩을 어디다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폴리시는 시스로그로 던지고 어떤 폴리시는 시스로그 B로 던지고 어떤 폴리시에 매칭되는 애들은 파노라마, 그러니까 중간 집출식 매니지먼트 서버로만 주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는 방화벽 정책 단위로 로그 포워딩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재밌는 거는 하단에 보면 Highlight Unused Rules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 방화벽 정책들을 이렇게 노란 점선으로 표현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레포트 부분을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레포트 부분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뭐 데일리 레포트나 아니면 이 레포트들을 뭐 메일 이메일 같은 걸로 익스포트 할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이메일로 데일리 서머리 레포트를 내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줘 라고 하면 ACC에 나왔던 이런 어떤 정보들을 이런 정보들을 실제 레포트 화면에서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어플리케이션 리포트나 트래픽 부분들 좀 더 보시니까 좀 띄워서 볼까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자값들을 줘서 레포트를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익스포트나 이런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수신을 받아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보고용이라든가 또 감사 증적이나 또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한 30여 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문의사항이나 뭐 제품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네, 저희 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한국 지사나 아니면은 뭐 파트너사나 어떤 이런 쪽 연락을 해주셔서 컨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까지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김영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